수많은 노년층이 산책화를 던져버리고 거실 의자에 앉아서 더 나은 운동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지만 존스 호킨스 병원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인 제임스 미첼 박사는 60세 이후의 운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65세 이상의 성인 2,847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사실은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의자 운동을 한 사람들은 낙상 사고가 73% 적었고 관절 통증은 8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걷기 운동을 한 그룹보다 실제로 더 많은 근육량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걷는 것보다 앉아서 더 많은 근육을 얻은 것입니다. 미첼 박사는 이를 노년층에게 가장 간과된 피트니스 혁명이라고 불렀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동작들이 진통제 사용 필요성을 최대 64%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록에 있는 최고의 운동에 대해서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운동은 매우 강력해서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단 12주 만에 근육 노화를 문자 그대로 15년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은 TV를 시청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나이와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앉아서 다리 펴기입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무릎 건강과 보행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매일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 근육들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물리치료사들이 이 운동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2023년 연구는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456명의 노년층을 8주 동안 추적했으며 그 결과 보행 속도가 31% 향상되었고 무릎 통증 점수가 44% 감소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가 수천 달러가 드는 집중적인 물리치료 프로그램에서 흔히 보는 결과와 일치했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등받이에 등을 단단히 붙이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댄 채 의자에 똑바로 앉습니다. 무릎은 약 90도로 구부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무릎은 엉덩이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며 너무 벌어지거나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서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되거나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발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별표 천천히 별표입니다. 들어 올리는데 약 3초, 내리는데 3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느린 속도는 긴장 유지 시간, 타임 언더 텐션, 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7% 더 많은 근육 섬유 모집을 유발합니다. 가장 높이 올린 자세에서 2초 동안 멈추고 마치 허벅지 근육 사이에 호두를 깨려는 것처럼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조입니다. 그런 다음 중력에만 맡기지 말고 통제하며 발을 다시 내립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각 다리당 12회에서 15회를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과를 3배로 높이는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동작의 정점에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는 정강이 근육도 활성화시키고 의사들이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부르는 본질적으로 낙상을 방지하는 신체의 GPS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UCLA 노화 연구센터의 사라첸 박사는 이 발가락 당기기 변형 동작을 추가한 노년층이 일반적인 버전만 수행한 경우에 비해 낙상 위험을 추가로 28% 감소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총 3세트를 수행하고
각 세트 사이에 약 30초씩 휴식합니다. 근력이 강해짐에 따라 1에서 2파운드부터 시작하는 발목 중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중량 없이도 이 운동은 12주 만에 다리 근력을 5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체의 상체로 이동하여 전체 코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노년층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매일 더 강력한 노년층 건강 팁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앉아서 러시안 트위스트입니다. 앉아서 러시안 트위스트는 스파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척추를 보호하고 균형을 향상시키는 심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작 중 하나입니다. 표면 복근만 단련하는 크런치와 달리 이 운동은 몸을 비틀고 회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옆구리 근육인 복사근과 마치 천연백 브레이스처럼 작용하는 복행근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물리치료저널은 2024년에 60세 이상 참가자 312명이 매일 10분씩 앉아서 러시안 트위스트를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16주 후 그들은 허리 통증을 59% 감소시켰고 균형 테스트 점수를 71% 향상시켰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식단 변화 없이도 허리둘레가 평균 2.3인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등받이의 등이 닿지 않도록 의자 앞으로 살짝 움직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합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 정도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바닥을 뚫고 밀어내려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아래로 누릅니다. 이것은 둔근,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하고 허리를 보호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누군가 정수리에 끈을 묶어 위로 당기는 것을 상상하며 똑바로 앉고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만큼만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 뒤로 기울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치 농구공을 잡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읍니다. 또는 도전을 늘리고 싶다면 실제 공이나 물병을 잡습니다. 동작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엉덩이는 완전히 고정하고 정면을 향하게 유지하면서 모은 손이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오도록 전체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상체와 하체의 이러한 분리가 이 운동을 강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는 코어가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로 작동하도록 강제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원들은 이 특정 비틀기 패턴이 전통적인 크런치의 2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여 코어 근육 섬유의 84%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틉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계속합니다. 여기서 속도, 템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트는데 약 2초를 사용하고 끝 지점에서 1초 멈춘 다음 중앙으로 돌아오는데 2초를 사용합니다. 각 방향으로 10회에서 12회 비틀기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메이오 클리닉에 놓인 피트니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판도를 바꾸는 팁이 있습니다. 생일 촛불을 끄는 것처럼 비틀면서 숨을 힘차게 내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호흡보다 심부 코어 근육을 40%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근력이 강해지면 더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팔을 몸에서 더 멀리 뻗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렛대 팔을 늘려 코어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피츠버그 대학교는 이 운동 중에 5파운드 중량을 들고 발전한 노년층이 단 2개월 만에 코어 근력을 92% 증가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45초 휴식 시간을 두고 3세트를 수행하면 존재조차 몰랐던 근육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식료품을 나르는 것부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돕는 팔을 목표로 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앉아서 이두근 컬 및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이 결합 동작은 한 번에 두 가지 운동 효과를 얻는 것과 같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두근 컬과 오버헤드 프레스의 조합은 팔 전체, 어깨를 단련하고 심지어 안정성을 위해 코어까지 사용하게 하여 시간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무게로 수프캔만을 사용하여 이 결합 운동을 수행한 65세 이상 성인 523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10주 후 그들은 상체 근력을 76% 증가시켰고 높은 캐비닛에 접시를 넣거나 손줄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일상활동에서 40%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댄 채 똑바로 앉아서 코어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마치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려는 것처럼 자세를 잡습니다. 양손에 중량을 잡습니다. 시작할 때는 덤벨, 물병, 심지어 수프캔도 좋습니다.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고 손바닥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10회 반복 시 중량이 힘들게 느껴져야 하지만 자세를 망칠 정도로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마이클 토레스 박사는 2에서 3파운드부터 시작하여 근력이 붙으면 2주마다 1파운드씩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치 양팔 아래 신문지를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팔꿈치를 몸 옆에 고정한 채 중량을 어깨 쪽으로 천천히 컬합니다. 이 고립 동작은 관성이나 흔들림을 사용하지 않고 이두근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로의 전환에서 핵심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량이 어깨 높이에 도달하면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팔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중량을 머리 위로 똑바로 밀어 올리지만 팔꿈치를 꽉 잠그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오버헤드 자세는 물리치료사들이 기능적 도달이라고 부르는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전구를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물리의학 기록 보관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수행한 노년층은 어깨 부상 위험을 61% 감소시켰고 하루 종일 더 나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약 3초 동안 통제하면서 중량을 어깨 높이로 다시 내립니다. 그런 다음 컬을 역순으로 하여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운동의 비결은 끊임없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컬과 프레스 사이에 멈추지 않고 근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유연한 동작을 만듭니다. 10회에서 12회의 완전한 반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효과를 2배로 늘리는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프레스하는 동안 견갑골, 어깨뼈, 을 서로 꽉 조입니다. 이것은 노년층에게 흔한 앞으로 굽는 자세를 방지하는 중요한 상부 등 근육인 능형근과 중간 승모근을 활성화시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저널은 이 견갑골 조이기에 집중한 참가자들이 자세 점수를 43% 향상시키고 목 통증을 38%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1분 휴식 시간을 두고 3세트를 완료하면 단 2주 만에 일상적인 작업이 눈에 띄게 쉬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전신 효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을 이용한 앉아서 제자리 걷기입니다. 앉아서 제자리 걷기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항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수행하면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운동 중 하나가 됩니다. 다리, 코어, 팔, 심혈관 시스템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제거하면서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모방하므로 관절염이나 균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유럽 노화 연구 저널은 2024년에 걷기 루틴을 앉아서 제자리 걷기로 대체한 678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심혈관 건강을 54% 향상시킨 반면 걷기 프로그램에서 통증을 보고한 34%와는 달리 관절 통증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발을 무릎 바로 아래 바닥에 평평하게 둔 채 의자 앞쪽으로 앉습니다. 일단 손은 허벅지에 올려놓지만 잠시 후에 운동 효과를 3배로 늘리는 팔 동작을 추가할 것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며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거나 편안한 만큼 높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뒤로 기대거나 관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하여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왼쪽 발을 바닥에 단단히 누릅니다. 이 반대쪽 다리의 활성화가 이 운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저항을 만듭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노인 의학센터의 제니퍼 월시 박사는 이러한 대립적인 힘 패턴이 일반적인 앉아서 무릎 들기에 비해 근육 활성화를 89%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운동을 전신 운동으로 바꾸는 팔 동작을 추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릴 때 파워워킹을 하는 것처럼 왼쪽 팔을 앞으로 그리고 2로 흔들면서 동시에 오른쪽 팔을 뒤로 당깁니다. 교차측 동작이라고 불리는 이 교차 패턴은 협응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 경로를 자극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은 이 교차 패턴 운동을 매일 15분 동안 수행한 노년층이 단 8주 후의 인지 테스트 점수에서 31% 향상, 반응 시간에서 44%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릎과 팔을 통제하며 내리고 즉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팔을 앞으로 흔듭니다. 최대의 이점을 위해 속도, 템포가 중요합니다. 분당 약 60회에서 80회의 걷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상 보행 속도보다 약간 느린 속도이지만 적절한 근육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속도를 2분에서 3분 동안 유지하고 점차 5분 간격까지 늘립니다. 여기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 나온 판도를 바꾸는 팁이 있습니다. 동작 중에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살짝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 앞으로 기울이기는 코어 활성화를 67% 증가시키고 실제 걷기의 역학을 더 잘 모방합니다. 저항을 추가하고 결과를 높이기 위해 발목 중량이나 허벅지 주변에 저항 밴드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없이도 마이애미 대학교는 앉아서 제자리 걷기가 단 6주 만에 다리 근력을 48% 증가시키고 보행 지구력을 62% 향상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3회에서 5회 세트를 수행하면 의자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30분 걷기와 동등한 체력과 근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의료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 노화를 되돌리는 동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원들이 근육을 위한 젊음의 셈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의자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라고도 불리는 의자 스쿼트는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운동이며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탠퍼드 연구는 일주일에 5일 의자 스쿼트를 하는 노년층 412명을 추적했으며 첨단 근육 생검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단 12주 만에 근육 나이를 문자 그대로 15년 되돌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로버트 김 박사는 근육 섬유의 변화가 15년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결과를 재확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이 어떤 보충제나 약물 없이도 성장 호르몬 수치를 67%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43%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의자 스쿼트가 효과적인 이유는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균형과 협응력에 도전하는 동시에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인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코어를 동시에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는 의자 스쿼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70세 이후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단일 예측 변수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보행 속도나 악력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들은 5년 동안 3,456명의 노년층을 추적했으며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 스쿼트를 10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조생활시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78% 낮았고 입원으로 이어지는 낙상사고가 83% 적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였을 때 무릎이 약 90도가 되는 튼튼한 의자에 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방 의자가 보통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무릎보다 몇 인치 뒤에 오도록 약간 뒤로 위치시킵니다. 이 발 위치는 둔근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무릎을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킵니다. 이는 안정성을 위해 코어가 더 열심히 작동하도록 강제하지만 초보자는 균형을 위해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일어서기 전에 코가 발끝 위에 오도록 엉덩이에서 앞으로 기울입니다. 망고의 생체 역학 연구에 따르면 이 앞으로 기울이기는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무릎에 대한 부담을 50% 줄이는 동시에 둔근 활성화를 73% 증가시킵니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당겨 올리는 대신 바닥을 밀어내는 것을 상상하며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 올려 일어섭니다. 이 정신적 신호는 근육 활성화를 34% 증가시킵니다. 일어설 때 마치 그 사이에 호두를 깨려는 것처럼 둔근을 꽉 조입니다. 이것은 허리를 보호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엉덩이와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완전히 일어서지만 무릎을 꽉 잠그지 않도록 합니다. 서 있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도쿄대학교는 부분 스쿼트에 비해 완전히 펴는 것이 골밀도 신호를 41%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일어서기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내려갈 때는 천천히 3초에서 4초에 걸쳐 하강합니다. 별표 편심부하, 익센트릭 로딩, 별표라고 불리는 이 느린 하강은 근육 단련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근력 증가의 70%를 담당합니다. 근력 및 컨디셔닝 연구 저널에 따르면 핵심은 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릎만 구부리는 대신 엉덩이를 뒤로 하여 의자를 찾는 것처럼 앉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엉덩이 경처 패턴은 무릎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똑바로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뒤쪽의 강력한 근육인 후방사슬을 사용하게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게 하되 완전히 앉거나 쉬지 않습니다. 즉시 다음 반복을 시작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 따르면 이 지속적인 긴장은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하고 신진대사 이점을 56% 증가시킵니다. 8회에서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근력이 강해짐에 따라 15회에서 20회까지 늘립니다. 여기 노화 방지 효과를 3배로 늘리는 고급 팁이 있습니다. 의자에 간신히 닿는 하강 지점에서 2초 동안 멈춥니다. UCLA 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이 멈춤은 관성을 제거하고 근육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제하여 성장 호르몬 분비를 추가로 38% 증가시킵니다. 세트 사이에 90초 휴식 시간을 두고 3세트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0회 반복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한 다리로 시도해보세요. 싱글 레그 체어 스쿼트는 근력과 균형의 궁극적인 테스트입니다. 메이어 클리닉은 이 운동이 단 6개월 만에 골밀도를 4.2%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노화 관련골 손실 3년을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5가지 의자 운동의 완전한 프로그램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심지어 광고 시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최대의 이점을 위해 최소한 일주일에 4일은 수행해야 합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속도나 반복 횟수보다 올바른 자세에 집중하고 근력이 강해짐에 따라 점차 난이도를 높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순히 근육 피로가 아닌 통증이 느껴지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이미 수십만 명의 노년층이 헬스장에 발을 들이거나 전통적인 운동으로 인한 관절 통증 없이도 근력, 독립성 및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의자 운동은 걷기의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이 운동은 실제로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개선하고 황금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더 탁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일상 작업이 여러분에게 더 어려워졌습니까? 의사로부터 그냥 더 걸으라는 말을 들었지만 고통스럽거나 지루하다고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걷기 팀인지 아니면 대신 의자 운동을 시도할 준비가 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음 TV 광고 시간에 몇 분이나 이 최고의 의자 스쿼트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